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이 느끼게 되는 통증은 내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라고 하는데요. 이 신호를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쉬어가야 할 시기도 알 수 있습니다. 가벼운 통증은 잠깐의 휴식만으로도 사라지게 되지만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면 더 큰 병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관절, 척추에 나타나는 통증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큰 수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싱크대 주부로서 할 일 할 때 허리 통증을 많이 느꼈어요. 다리도 이제 마비 증세가 조금 저리고 이런 증세가 있고 근래 와서는 이제 그 보행도 좀 힘든 거라 좁게 걸어가면 이제 쥐가 오고 엉덩이 쪽에 이제 마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엉덩이 꼬리뼈 쪽으로 해서 이제 바늘로 막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가 저림이 계속 있었고요. 걸어도 이제 제 다리가 아닌 것처럼 계속 바깥으로 걷는 느낌처럼 이제 돼서 완전히 이제 마비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래 좀 앉아가 빨리 같은 거 하려고 뭐 그래 그게 힘들어요. 잘 찌개도 이거 잘못 그거 해보면은 지가 내리서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어요. 나이가 들면 습관처럼 허리와 무릎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얼굴이 늙듯 척추도 점점 노화되기 때문인데요. 뼈, 관절, 근육 등이 노화하는 데다가 운동을 안 하거나 잘못된 생활 습관이 더해져 관절이 닳고 디스크에 무리가 가기 때문입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척추 관절 질환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증상이 심하지 않은 질환은 비수술적인 치료만으로 충분하지만 척추관 협착증, 관절염 등 증상이 심한 질환은 수술로 원인을 제거하고 바로 잡아야 더 큰 문제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관절 척추 질환과 그 치료법에 대한 모든 것을 민영경, 최용준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관절의 질환의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추간판 파열도 있을 수 있고 협착증도 있을 수가 있고 골절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은 대부분의 그런 질환은 이제 나이가 들고 우리가 허리를 많이 써가지고는 퇴행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젊고 건강한 허리고 이 사진은 이제 퇴행이 많이 온 이제 많이 쓴 허리인데요. 이 사진을 참고해가지고 환자분의 증상과 환자분이 치료받았던 그런 내역을 잘 판단해가지고 이 환자한테 제일 잘 맞는 치료, 약, 물리치료, 주사치료, 시술, 뭐 필요하면 수술까지 그 중에서 제일 적합한 걸로 이제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단계적으로 계단식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쉽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약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환자가 처음 오면은 디스크가 심하다 하더라도 마비 같은 증상이 없다고 하면은 먼저 저는 약을 드리고 물리치료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좋아진다. 그러면은 그 치료가 최고의 치료입니다. 더 뭘 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은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효과가 별로 없다 하면은 그 다음 단계인 이제 주사치료, 신경차단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그렇게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주사까지 했는데도 효과가 없다 하면 이제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술, 신경성형술이나 뭐 이제 디스크 뭐 이제 용해술 이런 종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단계 나가가지고 수술 말고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봐가지고 이제 효과가 그래도 없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도 저희가 고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되게 많죠. 뭐 외상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손상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뭐 등등의 많은 질환들이 있는데 무릎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조직들이 손상을 받게 되면 그게 결국 통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최근에는 또 스포츠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꼭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 젊은 분들도 연골이라든지 연골판, 인대가 파열이나 손상을 받아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병의 단계에 따라서 치료가 분리가 됩니다. 초기나 중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약물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 재활 물리 치료를 주로 시행하게 되고요.
주사 치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저희가 연골 주사라고 부르는 주사가 있습니다. 관절각 내에 약이 고여 있으면서 무릎이 움직일 때 좀 더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 통증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연골 주사는 상대적으로는 그게 몸에 부담감이 적으면서 효과는 좋은 편이기 때문에 초기나 중기 환자분들에게 많이 시행을 하게 되고요. 이런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통해서 통증이 조금 호전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재활이나 운동 치료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기나 말기 같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관절염이 진행되어 있는 분들은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조절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이미 말기와 왔고 오랫동안 병을 앓아오셔서 이 수술적 치료가 얼른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은 분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수술적 치료를 권하게 되는데요. 우리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연골판 절제술이라든지 아니면 연골 성형술 그리고 한행막 절제술 같은 수술이 있고요. 그리고 재생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술 같은 수술도 있고요. 그리고 오다리와 같은 다리 정렬에 문제가 있으면서 국소적인 관절염이 발생하였을 때는 근위경골 절골술이라 해서 정렬을 교정하는 수술도 있습니다. 무릎을 저희가 보통 세 구획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안쪽, 바깥쪽, 그리고 앞쪽 이렇게 세 구획을 설명드렸을 때 한 구획에 국소적으로 관절염이 굉장히 좀 심하게 진행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관절염이 심하다 하면은 인공관절 전 치환술을 시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환자분의 연세라든지 환자분의 활동량이라든지 환자분의 기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일 적절하다고 싶은 거를 설명을 드리고 선택을 맡기게 되는 거죠. 네. 일교차가 큰 환절기라 그런지 유난히 서늘한 수요일 아침 민영경 원장과 최용준 원장의 첫 일과는 컨퍼런스로 시작합니다. 오늘 수술을 앞둔 환자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으로 오늘 회의가 진행되는데요. 환하게 웃던 얼굴이 금세 진지하게 변한 것을 보니 환자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휘어진 척추를 펼 때 저 이제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려서 해야 되는 게 중요한가요? 근데 사실은 핀다는 개념에 대해서만은 이제 사실 수술을 많이 교정을 하는 게 좋은데요. 저게 어쨌든 결국은 이제 몸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려고 다 고정을 해버리면은 사진은 이쁘게 나오고 허리는 다 펴지는데 몸이 뻣뻣해지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이에 타협점을 잡는 게 중요하고요. 보시면 왼쪽 같은 경우는 이 체중의 축이 무릎 안쪽으로 한참 치우친 우리가 일종의 오다리라 부르는 상태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수술을 하면 요거를 교정을 하면서 이제 다리의 정렬도 맞추고 그리고 다리 사이에 있는 부분 인공 관절 치환술을 전 치환술로 바꾸려고 예정하고 있고요. 의료진의 열띤 회의가 진행되는 사이 오늘 회의의 주인공인 김명자 어머니의 입원실 분위기는 화기애애한데요. 수술을 앞둔 어머니의 마음을 풀어주려는 딸의 우스갯소리에 이내 환한 미소를 짓는 명자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이 두 번째인 명자 어머니는 통증이 계속돼 오늘 재수술을 받게 됩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짝대기를 짚고 댕겨. 걸음 못 걸어갖고 진통제 먹고 파스 붙이고 그래가 견디다가 이제 영 걸음을 안 걸어지는 게라. 그래서 이제 여 병원에 잘한다 해서 내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서 수술을 받으시고 그래도 좀 많이 아프셨어요. 연세가 있다 보니까 아프고 이제 지팡이 짚고 다니시고 진통제 먹고 파스 바르고 침 치료도 받고 통증 클리닉도 가고 하다가 안 돼서 여기 관절 전문이라 하시고 해가지고 그렇게 오게 됐어요. 오게 됐는데 그래서 진료를 먼저 받으러 왔는데 재수술해야 된다 하고는 가슴이 전부 다 가족들도 쿵 내려앉았어요. 원래 재수술이 더 힘들잖아요. 그랬는데 민 원장님 올라오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환자를 좀 편안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연세가 있는데 불안증을 느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일단 이렇게 알고 수술하고 하면은 조금 이게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이제 수술하겠다 하니까 요 다리를 하고 또 요 다리로 지금 다시 할 생각입니다. 지금. 안녕하십니까. 예.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예, 잘 잤습니다. 걱정 많이 안 되세요? 예, 걱정은 되지. 그쵸, 되죠.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자, 우리 가면 무릎 좀 볼까요? 자, 어머니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렇게 열 거예요. 예, 여기 다 예정 상처는 이렇게 했지만 이건 사용하는 거 이렇게 열어가지고 할 거니까 흉터가 2개 되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더 수술이 하는데 용이하거든요. 이왕이면 수술 용이하게 해야 또 결과가 예, 좋아지는 거니까. 원장님은 이렇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어머니. 요거는 이제 우리 김병자님이 처음 오셨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다리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찍었고요. 제가 선을 하나 꺼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노란색 선을 끊고 있는데요. 이 선은 체중의 축, 몸무게가 지나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선은 무릎 입장에서는 무릎 가운데를 지나는 게 좋아요. 우리 이번에 수술하시기로 계획한 왼쪽 같은 경우는 거의 무릎 안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축이 틀어져 있는 상태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오다리가 엄청 심하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수술을 한다 하면은 이런 축도 같이 교정을 해주는 게 당연히 길게 수술한 무릎을 길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요게 지금 좀 더 자세히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어머니께서 20년 전에 우측 같은 경우는 수술 직후에 감염이 생겨서 수술을 3번을 하셨대요. 왼쪽 같은 경우는 안쪽만 관절염이 심하셨기 때문에 안쪽만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20년 정도를 그래도 크게 무리 없이 쓰셨었는데 최근에 한 달 전쯤에 넘어지고 나서부터 많이 아프셨다 하시고요. 여기가 거의 하얀 기울기 닿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엑스레이가 보입니다. 아마도 예상컨대 안쪽에 있는 측부인대가 손상이 되었거나 아니면 늘어나서 재기능을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쪽을 지금은 재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줘야겠다, 재수술을 해야겠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미 바깥쪽이라든지 무릎 안쪽으로도 관절염이 진행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안쪽만 재수술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무릎을 바꿔주는 인공관절 전 치환술을 재수술로 결정을 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평생 쓸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이게 수명이 있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의 그 활동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외상 여부라든지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수명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평균적으로는 한 15년에서 20년 정도는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65세, 70세 이상의 환자분들에게 수술을 권해드리는 이유가 그런 수명 때문이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우리 환자분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게 잘 사시다 보니까 재수술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은 처음 하는 수술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미 한번 수술하셨던 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잘 수술해드려서 또 남아있는 그 무릎을 잘 활용하셔서 재밌게 사실 수 있는지를 저희는 요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수술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뒤로하고 침대에 오른 김명자 어머니. 마지막 검사를 하는 의료진의 모습에 마음이 차분해지는데요. 가만히 눈을 감고 더는 아프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 우리 김명자님이 할 수술은 좌측 무릎에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환자분은 20년 전에 좌측 무릎에 대해서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을 시행하셨었는데요. 우리 내원 한 달 전쯤에 넘어지고 나서부터 왼쪽 무릎이 너무 아프셔서 병원에 오셨고요. 수술하기 전에 검사를 해보니까 좌측 무릎에 부분 치환술되어 있는 기계가 많이 마모가 되어 있어서 환자분이 이제 그걸로 인해서 불안정성을 느끼며 통증을 호소하셔서 이거는 재수술, 재치환술을 시행하기로 했고 부분 치환술 된 부분 외에 바깥쪽이라든지 앞쪽에도 관절염이 진행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전 치환술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환자분 수술하기 전에 찍은 다리 전장의 사진을 보면은 왼쪽 무릎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대적인 오다리 같이 변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그 인공관절 기구 내에 용골 역할을 하는 폴리에틸렌 삽입물이 있는데 20년 정도 쓰다 보니까 그것들이 마모가 되어서 많이 깎여 나간 상태죠. 그러다 보면 그만큼 오다리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수술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오다리를 상대적으로 똑바른 정렬해 보일 수 있도록 교정을 하는 것까지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마취가 끝나고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수술은 먼저 인공 삽입물을 제거한 후 인공 실관절 전치환술을 진행하는데요. 실관절 전치환술은 심하게 닳고 망가진 낡은 관절의 관절면을 절제하고
그 자리를 금속 합금으로 제작된 인공관절로 바꾸는 수술입니다. 인공슬관절 삽입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과 방사선 촬영을 해야 인공관절을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이제 수술은 이제 막 끝나고 나왔는데요. 그 기구를 제거하고 보니까 우리 정강이 뼈 쪽으로 해서 골결손부가 좀 관찰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 예상 범위 안에 있어서 저는 그거는 이제 금속 보강물을 이용해서 저희가 수술을 진행했고요. 계획했던 대로 큰 무리 없이는 진행돼서 아마도 결과가 괜찮지 않을까 예상은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통증이라든지 상처 문제는 좀 더 면밀히 지켜봐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지켜보면서 환자 상태에 맞춰서 저희가 치료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우선 수술 직후에는 아무래도 통증 조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환자분이 재수술이기 때문에 아마도 첫 수술에 비해서 조금 더 아프실 수는 있거든요. 그래도 최근에는 약제들도 좋은 게 많이 나왔고 특히 신경 마취 주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통증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어느 정도 이제 급성기가 지나가고 나서는 관절 운동 범위를 포함한 재활 치료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도 아마 입원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시작을 하셔서 외래에서 그런 근육을 보강하는 허벅지 강화 훈련 등을 저희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엄마가 수술이 잘 돼서 이렇게 다리로 본인이 걸어서 이렇게 통증 없이 지낼 수 있다면 이제 가고 싶은 데가 손녀가 살고 있는 서울에를 한번 가고 싶다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데 한번 또 모시고 가고 싶고 식사도 외식도 잘 못해요. 밖에 나가서 지금 무릎이 안 좋으니까 어디 걷지도 못하고 특히 앉는 데가 안 돼요. 바닥에 앉고 이것도 안 되고 이러니까 제약이 많았는데 아마 이렇게 수술하고 난 뒤에는 어머니께서 아마 저희들 효도를 받으면서 여행도 가족 여행도 같이 가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밖에 가고 외식도 할 수 있고 이래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도 있어요. 시장도 다니고 마트도 가고 그래 이제 마음대로 좀 다니려고 수술하고 다른 데는 뭐 서울도 한번 가보고 그러고 싶어요. 편한 얼굴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최경희 어머니는 얼마 전 인공슬관절 재수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5년 전 왼쪽 인공슬관절 전 치환술을 받고 평생 사용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3개월 전 넘어진 후 통증이 지속돼 재수술이 결정되었다고 하네요. 수술했는데 허리가 조금 아프더만 또 새로 이게 아픈 거라요. 다리가 많이 아파갖고 허리는 이렇게 꼬프로가 뭘 하도 못 했는데 이거 다리 이거 수술하고 이제 그거 난 뒤에 일주일 만에 또 허리 수술로 또 했거든. 했는데 괜찮아요. 이제 좋아요. 허리도 좋고 다리도 좋고. 이래 뭐 좀 앉아가 빨리 같은 거 하려고 뭐. 그래 그게 힘들어요. 잘 찌개도 이거 잘못 그거 해보면은 지가 내리서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어요. 요 안에 먼저 번에 했을 때 인공관절로 했거든요. 인공관절이 들리다 하는 거라요. 거기서 물이 생겨가지고 주사기로가 빼내고 나서 여 선생님이 빼고 나서는 이거 또 사진 찍어보더만 새로 해야 되겠다고 이거는 안 되겠다고 이러대. 나 물만 빼고 말라 했거든. 그랬더만 못 견디가지고 바로 그거 하는 날 그날부터 입원을 했어요. 그래가 6일 만에 이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이 그래도 잘 돼가지고 빨리 퇴원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저희 이제 수술한 지 딱 3개월 됐네요, 오늘로써. 3개월 됐습니다. 예, 이제 벌써 3개월 됐어요, 어머니. 예. 그동안 지내시면서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이제 괜찮았어요? 일도 한 지가 한 달. 한 달이나 무슨 일 하셨어요, 어머니? 우리 미역한다. 미역. 바닷가가 되나. 그러면 쪼그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걸상에 앉아가. 걸상에서 예. 어머니 이제 웬만하면 이제 쪼그려 앉고 하시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안쪽으로 앉지. 예. 그래도 걸상에 앉아서 일하시는 건 할만하시네요. 예, 선생님 시대로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예. 우리 그래도 수술한 지 석 달 됐으니까 예. 예전에 수술했던 거랑 수술하기 전이랑 예. 그리고 지금이랑 한번 비교 좀 해볼까요? 예. 어머니 우리 사진 한번 보세요. 여기 편안하면 보시면 되고요. 요게 우리
이제 전에 수술하기 전에 처음 병원 왔을 때 찍은 엑스레이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 이 노란 선이 있잖아요. 네. 요게 이제 체중의 축이에요. 몸무게가 지나가는 길이고 이 선은 이제 무릎 입장에서는 무릎 가운데를 지나가는 게 좋아요. 딱 가운데를 지나가야 균형이 맞고 중심이 맞다 보는데 우리 수술하신 왼쪽 무릎 같은 경우는 가운데보다 약간 안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 말은 체중이 안쪽으로 좀 치우쳤다는 얘기기도 하고 몸무게가 안으로 많이 지나간다는 얘기니까 아무래도 균형이 조금 틀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무릎을 좀 더 자세히 찍어 보니까 왼쪽 무릎 같은 경우는 이 하얗게 보이는 인공관절 기구랑 뼈랑 이렇게 틈도 보이고 그리고 기구도 약간 틀어져 보이는 이런 식으로 보여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찍어 보니까 이렇게 인공관절 기구랑 이 허벅지 뼈랑 이렇게 틈이 생겼어요. 게다가 여기가 안으로 그러니까 뼈가 이렇게 박혀 있는 듯이 이렇게 폭 들어가 있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때 너무 아프셨던 거죠. 예. 그래서 뼈가 흔들흔들 했던 거죠. 그러니까 걸으실 때마다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힘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통증이 오고 그리고 그 채로 몇 달을 걸으시다 보니까 뼈가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했죠, 어머니?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수술했던 왼쪽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체중의 축이 이제 가운데로 지나가네요. 그래서 이제는 딱 보기에도 아까보다는 오다리가 조금 더 정렬이 맞는 그런 다리가 됐죠. 그리고 요게 이제 무릎을 더 자세히 찍은 사진인데 아까 딱 틈이 벌어졌던 뼈랑 기구가 이제 딱 맞춰졌죠. 예.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뼈의 라인과 이 인공관절 기구의 라인이 딱 맞춰져 가지고 단단하게 잡혀 있으니까 이제는 좀 걸으실 때 흔들리지 않으니까 편하고 하신 거죠. 예. 편해.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어머니 이제 기구는 잘 들어가 있는데 기구는 결국에는 그냥 고정돼 있는 상태인 거고 결국 이 무릎을 다리를 움직이려면 근육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예, 근육이 뼈를 잡아 당겨야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허벅지 쪽 그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운동들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첫째 걷기 하고요. 걷기 좋죠? 발 뒤로 이렇게 제키갖고 네네네. 이래갖고 힘어리들하고 같이 발 걷고 아유, 하는 잘하십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시니까 지금 그래도 편하게 지내시는 거죠, 어머니? 예. 안 하면 안 되지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저희는 이제 자주 병원에 오실 필요는 없는데 예. 그래도 한 두세 달에 한 번 정도는 또 기구도 잘 있는가도 확인하고 우리 어머니도 잘 계시는가 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는 관리하는 식으로 예. 무릎을 관리하는 식으로 한번 진료를 보겠습니다. 예. 청영이 어머님은 이제 내원하실 때 거의 걷지도 못하시고 아드님한테 부축받아서 오셨어요. 굉장히 아파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최초에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가 선을 하나 꺼보면 우리 아프셨던 왼쪽 무릎 같은 경우는 체중의 축이 많이 안쪽으로 틀어져 있는 상태셨어요. 이렇게 좀 하얗게 보이는 게 인공관절 기구죠. 그리고 이 기구는 결국 뼈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정강이 뼈에 있는 기구도 보면 뼈와 기구 사이에 뭔가 틈이 보이고요. 인공관절 기구랑 이 허벅지 뼈 사이에 이만큼의 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뼈와 기구의 연결선을 봤을 때 이만큼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뼈가 기구 안에 폭 파였던 거죠. 계속 이 허벅지 기구가 고정이 안 된 상태에서 흔들흔들 거리면서 생활을 하셨을 테니까 흔들흔들 하면서 뼈가 점점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골결손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수술을 진행할 때 보니까 허벅지에 있는 기구는 정말 덜렁 떨어졌어요. 그냥 쏙 떨어졌어요. 그래서 빼는 게 저희가 재수술에 있어서는 기구를 빼는 게 큰일이거든요. 얼마나 뼈를 손상을 안 시키면서 기구를 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허벅지 뼈는 그냥 덜렁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환자분이 그런 덜렁거리는 무릎을 가지고 한 달 이상을 생활을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얼마나 아팠을까가 예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떼고 보니까 허벅지 뼈가 많이 안 남아 있었어요. 아무래도 처음부터 문제도 있었겠지만 모른 채 지내시면서 뼈를 점점 마모를 시키지 않았을까 싶고요. 골결손이 너무 심하셨고 그리고 뼈가 많이 흔들거리는 상황이셨기 때문에 확장형 주대라는 걸 이용해서 좀 큰 기구를 사용해서 재수술을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재수술을 시행한 사진을 보면 이제 수술하고 나서는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요. 사실 수술 전 걸 보면 안쪽으로 그래서 약간 오다리끼가 보이죠. 근데 수술하고 나서 찍은 사진은 이렇게 똑바르게 우리가 교정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다리 정렬도 좋아지셨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최소 기구가 덜렁거리지 않으시니까 그걸로 인한 통증이 너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수술하기 전에 너무 아프셨으니까 오히려 수술하고 나셔서 더 안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수술 다음 날부터 혼자서 화장실도 걸어가실 정도로 통증이 많이 좋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부분들이 다행히 괜찮으셔서 저희가 재활을 되게 빨리 시작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보행도
빠르게 시작을 하실 수 있게 되었죠. 예. 인공관절 수술이 수명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수술이 요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대부분의 재수술은 안전하게 잘 쓰셨다 하시더라도 최소 15년에서 20년을 쓰게 되면 안쪽에 있는 기구들이 마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흔들거리는 불안정성이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라든지 외상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최경희 어머님이나 이명자 어머님처럼 이렇게 외상에 의해서 그 이후에 기구가 마모라든지 기구의 파손, 그리고 뼈의 골절, 이런 걸 가지고 수술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또 감염. 그러니까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했을 때는 저희가 감염이 제일 무섭거든요. 우리가 흔히 감염되면은 항생제 약을 써서 치료를 해볼 수 있는데, 기구는 우리 몸이 아니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약효를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감염이 조절이 안 된다면 기구를 다 뺍니다. 다 빼고 뼈만 남겨놓고요. 감염을 치료를 하고, 그러고 나서 감염이 이제 완전 조절됐다 싶으면은 이제 재수술을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명자 어머님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오른쪽 무릎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그로 인해서 3번이나 수술을 하셨던 상황이 되는 거라서, 저희는 환자분께도 저희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수술하고 나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실 때도 감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 소견이라든지 불편감이 있으시면 병원에 오셔서 꼭 확인을 해보세요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재수술을 하게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에는 회복을 위해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경희 어머니는 오늘도 재활 치료를 빠지지 않습니다. 도수 치료는 통증이 있거나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있는 부위에 물리적인 힘을 가해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방식으로 신체의 긴장을 풀어주고, CPM은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반복적인 움직임을 통해 각도를 증가시키며 통증의 감소와 관절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수술 받으면 그걸로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인공관절 수술했는데 왜 아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저는 인공관절 수술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통증이든 아니면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서 관절 운동을 하실 수는 없는 분들을 저희가 인공관절 수술을 해서라도 운동을 하실 수 있는 단계까지는 만들어 드리겠다. 그러니까 수술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까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공관절 수술이 알아서 자동으로 움직여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남아있는 내 근육, 내 힘줄이 뼈를 잡아 당겨서 관절을 움직여야만 걸으실 수 있고 활동할 수가 있는 거니까, 수술하고 나서는 기구보다도 오히려 남아있는 근육이나 힘줄이 더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그 근육들이 멀쩡하게 활동을 해줘야만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그 기구 수술에 대한 결과에서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내 맘대로 댕겨서 좋고, 뭐 어디 물 일어섰다 이러면 앉아도 섰다 하는 것도 편하고, 모든 게 다 좋지요. 좀 걷다가 다리가 되게 많이 아프면은 또 쉬다가 약 한 개 먹고 그랬다가 또 하고, 이제는 그러지도 않고 막 그냥 운동만 해요. 원장님이 가르친 대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제 좋은 것도 먹고 좋은데 구경도 가고, 이제 뭐 아들과 식사도 하러 댕기고 뭐 언제 그래 댕기야 안 되겠습니까? 하는 일도 또 뭐 즐겁게 하고 막 그래요.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실 때 좀 주저함이 있는 게, 병원에 가면 다 수술하자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이 있어서 좀 주저함이 있으신데,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수술적 치료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퇴행성 과정에 맞춰서 환자분들이 본인 상태에 맞는 그 현재의 상황에 적응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치료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적응을 하실 수 있게끔 약물 치료, 주사 치료, 그리고 운동 치료를 통해서 무릎을 잘 쓰실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희 목표니까, 병원에 와서 수술만 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은 조금 접어두시고, 최소 현재 내 무릎 상태를 아는 것도 중요하니까 병원에 오셔서 확인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던 어느 날, 김정순 씨는 어제도 제대로 잠을 못 잤는지 힘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요. 3개월 전부터 통증이 심해져 오늘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주사와 시술로 견뎌왔지만
이젠 그것도 소용이 없다고 하네요. 옛날에 제가 한 30년 전에 썰개 제거 수술을 했거든요. 그게 아파가지고 한 2, 3년 배를 움켜잡고 기울이가 그랬거든요. 그때 아마 비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불편해 서가 있고 이제 싱크대 주부로서 할 일 할 때 허리 통증을 많이 느꼈어요. 다리도 이제 조금 마비 증세가 조금 저리고 이런 증세가 있고 전에는 그래도 걷고 이런데 큰 지장은 없었는데 근래 와서는 이제 그 보행도 좀 힘든 거라 좁게 걸어가면 이제 쥐가 오고 엉덩이 쪽에 이제 마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또 나름대로 이래저래 치료 많이 받았는데 효과가 없어가지고 지인이 이제 여기서 허리 수술 받고 효과가 너무 좋고 자기는 참 만족한다면서 소개를 해주셔서 그래왔습니다. 정순 씨에게 회진을 하러 가기 전 꼼꼼히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최홍준 원장. 수술 전 환자의 마음을 잘 알기에 더 세심히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잘 주무셨어요? 예. 긴장돼서 잠 하나도 못 잤죠? 아니요. 선생님이 네.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갖고 아. 그리고 어제 마취 선생님도 아, 마음을 예, 편하게 예, 너무 잘해 예. 주셔서 우리 마취 선생님 되게 좋으세요. 예. 그래. 사실 저희는 뭐 바쁘게 움직이겠지만은 예. 환자분 그냥 한숨 푹 자고 나면 끝나 있거든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최선을 아유, 다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좀 이따 들어가가지고 예. 아마 점심 지나서 나올 텐데 예. 아마 어쨌든 나오고 나면은 허리랑 좀 짠 데가 좀 아플 거예요. 예, 근데 그렇죠. 그거 금방 좋아집니다. 예. 수술 잘 받으시고 내일부터 예. 걸어 다니십시다. 예. 선생님 그렇게. 너무 네,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예. 김정순 환자분은 이제 허리가 많이 아프고 이제 걸어 다니면은 다리가 저려가지고 내원했습니다. 이제 동네 병원에서 물리치료 뭐 약 주사 맞아 봤는데 이제 초반에는 그게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 점점 그 약이나 주사의 효과도 떨어지고 그걸 필요로 하는 빈도도 많아지고 이제 급기야는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이 없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상급 병원으로 내원을 한 경우입니다. 김정수 환자분의 이제 엑스레이를 이제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보통은 허리가 이렇게 똑바라야 되죠. 그래야 되지만 이 환자는 딱 보기에도 심하게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다 좁아져 가지고 이 각 마디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이제 좁아진 거에 이렇게 딱 낑기는 거죠. 이제 실제로 환자분들이 생활할 때는 허리를 굽히기도 하고 일어서서 이제 막 걷기도 하면은 얘네들이 점점 더 이렇게 막 자극을 하기 때문에 손상을 받는 신경들이 이제 분비하는 다리 통증이 이제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약 먹고도 좋아지고 주사 맞고도 좋아지지만 이제 그 정도가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효과가 미약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점점 더 큰 병원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이런 수술 말고의 다른 치료법,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없고 환자분이 이제 일상생활에 크나큰 장애 이제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는 수술을 계획했습니다. 수술은 일단은 이 허리를 피는과 동시에 이제 허리가 휘어져 있음으로써 이제 손상받았던 신경을 이제 압력을 낮추는 게 목적이고요. 2, 3, 4, 5번 허리뼈에다가 인공뼈를 넣어가지고 나사로 고정을 해가지고 그걸 필 예정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오랫동안 시행됐던 수술은 뒤로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광범위하게 뼈를 제거하고 인공뼈를 넣고 나사를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 수술의 단점인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옆구리를 먼저 짠 다음에 이제 인공뼈를 넣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허리의 뒤에 있는 근육의 손상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특히나 이렇게 측만증이 심한 환자는 허리를 이제 많이 피는데 이제 용이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술법을 택할 겁니다. 그 수술은 이제 우리가 사측단 경우 유압술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진이 끝나고 한결 편한 마음으로 수술을 준비하는 정순 씨. 이제는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란 희망으로 또다시 힘을 내어보는데요. 오늘은 통증 없이 편한 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환자는 이제 협착증과 측만증이 같이 있는 환자고요. 측만증이 매우 심해가지고 이제 인공뼈랑 나사를 이용해가지고 허리를 피는 수술까지 같이 할 겁니다. 보통 한 마디 정도를 하는 데는 뭐 그냥 할 수 있는 수술인데 이 환자는
이제 3마디를 수술해야 되는 거 가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70평생 살아온 뼈를 이제 골격을 이제 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서 좀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한 5시간, 6시간 그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수술실에 불이 밝혀졌습니다. 오늘은 사측방 경유 유압술로 디스크를 제거한 뒤 인공 디스크로 사용할 수 있는 케이지를 삽입해 단단하게 고정하는 수술이 진행됩니다. 기존의 방법과 달리 옆구리를 통해 접근한다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해부학적으로 손상이 적은 부위로 인체에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뼈와 근육을 지나치게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근육 손상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혈 등의 부담이 적어 통증도 적다고 하네요. 예, 일단 잘 끝났고요. 이제 예측한 대로 좀 시간도 좀 걸리고 오랫동안 이제 박혀있던 뼈를 푸는 과정에서 힘도 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계획했던 수술, 예측했던 대로 다 잘 끝났습니다. 뭐 수술은 잘 끝났어도 이제 환자분이 느끼는 그런 통증이나 뭐 그런 불편한 감은 이제 수술 끝나고 사실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이제 수술 끝나고 찍은 엑스레이에서는 허리가 펴진 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끝났습니다. 이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이제 수술 끝나고 직후에 이제 좀 떨어졌던 체력 회복하는 게 주가 될 거고요. 이제 바로 보도기 차고 걸으셔가지고 만약에 큰 불편함이 없고 통증도 많이 가셨다 하시면은 사실은 특별한 치료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회복하는 데 집중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수술은 잘 됐어도 좀 다리 저림이나 허리 통증이 남아 있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뭐 통증 치료, 하다못해 재활 치료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 끝나고 환자 회복하는 거 보고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반가운 모습이 보입니다. 정순 씨가 수술 후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건강해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다리가 힘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것을 보니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웅주 선생님 잘 만나가지고 그 이내 잘 와가지고 큰 수술을 해도 4일, 5일 만에 나와가지고 걸었어요. 혼자 저거 없어도 마음대로 걷거든요. 그래서 빨리 완쾌돼가지고 저 산에도 가고 싶고 고생하시는 우리 아저씨하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포근한 날씨 때문인지 오늘은 더 기분이 좋은 듯 가벼워 보이는 이교태 씨는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왔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씩씩한 모습이지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허리 통증으로 절뚝거리며 걸었다고 하는데요. 마비된 듯한 느낌이 들었을 때 그 두려움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조그마한 개구부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다가 이제 손이 이제 기어 들어가다가 떨어지면서 꺾이면서 이제 허리가 다치는 경우거든요. 엉덩이에서부터 이제 발끝까지 해가지고 저림 증상이 있었다가 차후 이제 하루 지나고 나니까 이제 마비 증상까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방문하게 되니까 이제 허리 디스크 판정이 돼가지고 수술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뭐 운동도 자주 했었고 뭐 이제 헬스, 뭐 축구, 농구 이렇게 다양하게 스포츠 분야에서 열심히 뭐 운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엉덩이 꼬리뼈 쪽으로 해서 이제 바늘로 막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가 차후부터는 이제 왼쪽 엉덩이에서부터 이제 저림이 계속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날부터는 이제 종아리 부분하고 이제 새끼발가락까지는 이제 완전히 이제 감각이 없을 정도로 이제 걸어도 이제 제 다리가 아닌 것처럼 계속 바깥으로 걷는다고 걷는 느낌처럼 이제 그래서 완전히 이제 마비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안녕하세요. 이제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수술 받으신지. 네. 그래서 좀 나아졌는지 아니면 뭐 좀 말해주십시오. 지금 예. 걷는 거나 이런 건 전혀 이상이 없고 네네. 저 등산도 지금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등산까지 상태고, 하세요? 예, 등산까지 예, 계속 예. 와이프랑 계속 걷고 이제 네네. 하는 상태고요. 네. 원래 마비 증상이 있었는데 지금 예. 종아리까지는 지금 예. 상당히 좋아진 상태예요. 그 감각이 원래 좀 많이 무뎠잖아요. 네네. 그게 뭐 얼마나 돌아온 것 같아요? 지금 한 종아리 쪽에는 완전히 예. 거의 다 돌아왔고요. 아, 그러세요? 네, 이제 뒤쪽 예. 허벅지 쪽에서 예. 엉덩이 부분까지랑 그다음에 뒤꿈치 예. 쪽 조금 힘은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원래 이렇게 미는 힘이 좀
빠져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술한 게 네. 제일 큰 이유인데 좀 그것도 좀 많이 돌아왔나요? 네, 그것도 지금 걷는데 예. 대부분 뒤꿈치를 때리는 과정에서 되게 힘이 예. 풀리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예. 지금 거의 한 50%까지는 거의 괜찮으세요? 많이 좋았어요. 이제 좀 더 시간이 가면은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남아있는 증상은 그러니까 지금 연연해 할 필요 없고 이제 한 수술하고 한 6개월 그 정도만 지나면 아마 거의 정상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도 되면은 이렇게 많이 좋아졌고 지금 불편한 게 없으면은 그냥 잊어버리고 사셔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다 잊어버리고 지낼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더 좋아지실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참 제가 상처만 좀 마지막으로 좀 봐도 될까요? 예. 그냥 이렇게 있으면 제가 올려서 볼게요. 상처가 약간 환자분이 켈로이드가 있는 타입인 것 같은데 이것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이제 거의 이제 안 보일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목욕도 하시고 일상생활 다 그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등산 가셔도 되고 수영하셔도 되고 이제 서서히 운동의 강도나 뭐 그런 걸 늘려가셔도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예. 이규태님은 이제 왼쪽 다리가 매우 저리고 이제 다리의 감각이 저하가 되고 그리고 이제 발목을 이렇게 올리는 힘이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흔히 마비가 있는 상태로 왔고요. 이제 그 원인으로는 이렇게 MRI에서 보듯이 이게 디스크가 크게 터져가지고 이 터진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그런 마비까지 유발했던 환자입니다. 추간판은 척추뼈와 뼈 사이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물렁뼈를 말하는데요. 안쪽에는 수액, 바깥쪽은 섬유륜이 나는 질긴 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허리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허리에 추가적인 손상이 오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환자의 정확한 진단은 이제 이 요추 5번과 천추 사이의 추간판 파열인데요. 디스크가 파열이 됐고 마비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수술을 계획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이 튀어나온 디스크를 그냥 쏙 빼냈습니다. 그게 이제 수술의 내용은 그게 이제 주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수술 전의 사진, 수술 후의 사진이고 여기 있던 이 디스크가 여기에서는 다 제거가 되고 신경이 이제 완벽하게 자유로워진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절개를 하고 했던 수술보다는 근육의 손상도 거의 관찰되지가 않죠. 원래 이제 이전 방식으로 절개를 하고 하면 여기가 이렇게 허옇게 변해가지고 근육이 손상이 된 게 확인이 되는데 지금 이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에서는 그런 이제 소견이 관찰되지가 않습니다. 추간판 파열은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겪을 가능성이 제법 있는 꽤 이제 빈도가 높은 질환인데요. 보통 보면 10명 중에 한두 명이 결국은 수술까지 가게 되는데 보통은 두 가지 이유로 수술하게 됩니다. 한 가지 이유는 마비가 있으면 수술합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저하가 됐다든가 아니면 발목이 이렇게 움직이던 게 안 움직인다든가 그럴 때는 이제 수술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환자가 수술을 안 하겠다고 해도 의사인 제가 당신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하나의 경우는 이제 추간판 파열이 되면 다리가 무지하게 저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가 저리기 때문에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하고 시술 정도도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그 정도 치료를 하면은 저림이 많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저려가지고 이대로는 일상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면은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보존적 치료를 저희가 한두 달 정도 해보고 이제 수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비가 있거나 이제 수술 말고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없을 때 그런 경우 딱 두 가지 경우에서 수술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디스크 환자가 10명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한두 명 정도에 해당합니다. 결국은 양방향 내시경이든 한방향 내시경이든 절개를 하고 하는 디스크 수술이든 수술의 목표는 이제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이제 시행했던 이제 고식적인 수술, 그러니까 절개를 하고 우리가 현미경을 보고 하는 수술은 그것도 효과는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근육에 손상을 줄 수가 있고 이제 상처가 좀 비교적 크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 이제 저희가 많이 시행하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첫 번째로 이제 근육을 많이 당기질 않기 때문에 근육 사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육 손상이 이제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술하고 회복도 빠르고 이제 수술 후에 근육이 이제 약해져 가지고 오는 그런 부작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의 상처 역시 기존 수술법에 비해서 2분의 1 내지는 3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미용적인 면에서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척추 질환은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는 자연적으로 퇴행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나이 들면 그럴 테고 저희 부모님도 그럴 테고 그게 정상적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금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끊는 게 그냥 의사가 환자한테 끊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추간판이나 뼈에 안 좋기 때문에 끊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체중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뼈나 디스크가 이제 압박을 많이 받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무거운 것이 압박을 하면은 그게 더 퇴행이 빨리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운동을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등의 근육을 강화시키면은 뼈나 디스크로 가는 그 하중을 근육으로 옮길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뼈나 디스크를 좀 아껴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걷는 거는 전혀 이상 없이 걸을 수 있는데 이제 마비 증상이 있었던 게 그게 조금 오래 그 기간이 조금 있었다 보니까 엉덩이 부분에서 이제 종아리까지 발끝까지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종아리 정도까지는 이제 좋아진 상태고요. 근데 걷는 부분에서 저는 전혀 이상이 없고 통증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이제 운동도 이제 좀 더 해서 허리 부강 운동이나 이런 걸 계속 꾸준히 노력해가지고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리에 퇴행이 오는 그런 질환은 사실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퇴행이 심해가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주는 증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가지고 다리가 저릴 때, 아니면은 이제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상생활에 전혀 안 될 때는 병원을 찾아가지고 단계적인 치료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뭐 마비가 있다든지 그런 식이라고 하면은 단계적 치료보다는 수술적 치료를 저희가 고려하겠지만은 대부분의 이 허리 퇴행성 질환은 약 주사 정도로 보통은 대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안 될 경우에 더 그 다음에 이제 시술이든지 수술이든지 계획하면 될 것 같고, 그런 모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가가지고 일단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절, 척추 질환은 퇴행성 변화로만 생기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허리, 어깨, 무릎 통증 등을 호소하는 연령대가 젊은 층으로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바르지 못한 자세나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우리의 미래를 좀 더 희망차게 변화시키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건강을 위한 실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